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10년 이상 스포츠 지도사 관련 강의와 교재 그리고 이런 연구들을 수없이 진행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왜 어려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실수하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뿐인 필기시험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이 시험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2015년 이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 체육 지도자, 예전에는 경기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이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 및 구술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3차인 연수와 이제 종합적인 교육 트레이닝을 다 받고 나면 12월에 자격증을 받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이 체육 지도자가 바로 응시생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10,000명이 채 보지 않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3년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제 5만 명에 육박한 혹은 5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 10몇 명에 가까운 많은 응시생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취미로 건강상 보디빌딩을 헬스장에서 하다가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5, 6년 하다 보니 내 몸이 좋아졌네? 해서 나도 이제 인생 이막은 트레이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이런 예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보디빌딩 뿐만이 아니고요. 배드민턴, 탁구, 축구, 수영 등등 되게 많은 종목에서 이렇게 내가 학부 때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스포츠 지도사나 기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생 이막은 현장에서 내가 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활동을 하자라는 인구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평균적으로 현재까지는 1차인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약 40%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100명 시험 보면 1차인 필기시험에서 40명만 합격한다. 나머지 약 60명은 탈락한다. 그 뜻입니다. 상당히 비교적 어려운 시험이죠. 자, 총 7가지 과목을 제시합니다. 1차인 필기시험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 OMR 카드에 5과목을 기입하고 5과목 시험을 봅니다. 자, 사람들마다 자기 전공, 자기 환경, 자기 성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나에게 맞고 어떤 과목이 나에게 틀린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포츠 윤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 도덕 문제예요. 어려운 시험 난이도를 보였던 연도도 있었습니다. 스포츠 윤리가. 어떻게 어려웠느냐? 이 윤리란 과목 자체는 쉽지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학자 이름을 불쑥 내세우면서 이 학자가 주장한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략하면 여러분들은 못 맞힐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스포츠 윤리 과목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럼 나머지 6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 주관적인 레피셜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사회학과 한국체육사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체육사는 분량이 7과목 중에 가장 적어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암기를 하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없어요. 왜? 역사적 사실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은 내가 체육에 관심 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스포츠 뉴스 잘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꼭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 한국 체육사, 스포츠 사회학 이 세 과목은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나머지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교육학 비교적 앞서 얘기한 세 과목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과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의 합격은 5과목 선택이 좌우합니다. 저는 여러 대학에서 이 과목에 대한 이 자격증에 대한 특강을 상당히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과목의 평균은 한 80점 받았는데 한 과목에서 꽈락했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사람들마다 뭐 인문사회학적 뭐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자연과학 쪽에 소양이 있는 사람, 암기를 잘하는 사람, 내가 조금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이해의 폭은 좀 넓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과목, 즉 앞서 얘기한 스포츠 윤리, 스포츠 사회학, 한국 체육사 이 세 과목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필기시험은 각 한 과목마다 40점의 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5과목의 평균이 60점이어야 돼요. 합이. 실기 및 구술은 실기 만점에서 70점, 구술 만점에서 70점 득점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와 구술은 세트입니다. 내가 실기 합격했는데 구술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자, 필기시험은 한 과목당 20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20 곱하기 5는 100이죠. 총 100문제를 여러분들이 100분 동안 푸시는데요.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쉬운 문제는 30초면 풀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3, 4분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시간 안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전략은 이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각 과목의 꽈락은 40점, 그리고 평균이 6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수년간 이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해본 결과 문제의 난이도는 한 과목당 평균 상위 문제가 50%, 약 2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한 6문제 정도, 중간 정도가 약 30%, 6문제 정도는 좀 중간, 그리고 한 3, 4문제 정도는 이거 너무 쉬운데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해마다 한 14문제 혹은 15문제 정도는 계속 기존의 각 과목마다 나왔던 이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도 한 과목당 14문제 맞히면 몇 점이에요? 평균 70점입니다. 12문제 맞추면 6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나왔던, 그러니까 과거에 뭐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쭉 나왔던 기출문제의 이론만 잘 숙지하고 가셔도 평균 6, 70점은 맞출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해설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너무 어려운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쉽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40명만 합격할까요? 왜 40%만 합격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실기 및 구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기 70%, 구술 70% 각각. 그리고 실기는 각 종목의 지도자 수준으로 이미 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영 실력이, 배구 실력이, 골프 실력이 한 달 만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필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구술은 규정 40점, 지도 방법 40점, 태도 20점, 100점 기준입니다.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를 아예 볼 수가 없고요. 실기는 합격했는데 구술에서 불합격하면 내년에 다시 시험 보셔야 됩니다. 최근 실기는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하시는데 구술에서 많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술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 종목, 뭐 수영, 보디빌딩, 골프, 그 종목의 기본적인 규정, 뭐 경기 규칙, 그리고 지도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걸 다 암기하면 되느냐? 암기하고 그거를 내가 구술, 즉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있는 심사위원이 탁 하고 물어봤을 때 1초 안에, 0.5초 만에 술술술 말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을 배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 왜 어렵냐? 바로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다른 뭐 스포츠 경영 관리사 필기 시험이라든지 다른 뭐 동력 수상 레저 조정 면허 시험 같이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이론도 다르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이해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쉬운 문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즉 쉬운 문제도 한 번 더 보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략이 더 필요한 그런 시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릴게요. 기출문제, 예상문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각 출판사마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틀린 문제의 이론, 틀린 문제의 답이 아니고 그 이론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틀렸지? 틀리면 분명히 이 이론에 대한 뭔가 내가 정립이 안 돼 있다라든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필기시험 보기 마지막 일주일 전에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왜? 바로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서 탈락하지 않게 저 같으면 우선 쉬운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를 남는 시간에 풀고 OMR 카드에 작성하는 것까지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80%가 비전공자입니다. 비체육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은 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 보시면 인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강을 라디오 듣듯이 많이 들어보시고 그 과목에 대한 이해, 친숙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자, 기출에 나왔던 이론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2015년, 16년, 17년 쭉 지금까지 8개년의 단골손님처럼 나왔던 기출문제 이론은 꼭 숙지하셔서 평균 70점 맞자 새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스포츠 사회학 원서만 해도 1000페이지 넘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학습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자격증 시험입니다.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좀 편하게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